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농작물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위성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농작물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1월부터 음주와 마약운전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억 원가량의 여행 상품을 판매한 후 회원들에게 돈을 환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5월 이학수 정읍시장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더 많은 가족들의 임야와 밭과 임야 산이 전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국가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재판받고 시민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염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구 우면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일방적인 공표 의도도 없었다고 본 겁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정읍시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민과 재판부의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단절없는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재판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앞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의 행복 지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이 거듭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도 혼란과 우려가 컸던 상황.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농작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위성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농작물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말 순창군 구림면 일대 벼 재배지입니다. 황금색으로 일렁해야 할 논 곳곳에 하얗게 말라 죽은 벼들이 보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던 현장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위성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 벼라든지 여러 채소 작물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밀 농업, 정보화된 농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농작물의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위성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위성센터를 열고 농업위성 운영과 농업 관측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작물의 생육과 재배 면적 등을 수시로 분석해 피해 확산 예방과 재배량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위성을 얻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농작물 재배지 영상을 필요한 시기에 또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작물 재배 면적이나 생육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위성이 감시하는 영상 정보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과 작물 수급을 조절하는 우주 농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폐해를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음주와 마약운전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유흥가나 번화가,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입로 등에서 상시 진행됩니다. 또 음주 의심이 들지만 음주 측정이 안 되는 경우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해 약물 운전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후불제 여행사 대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여행을 먼저 다녀온 뒤 남은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여행 상품을 판매한 후 회원들에게 돈을 환불하지 않는 등 40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은 끝났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농촌과 어촌 등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매해 열리던 축제까지 취소됐는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가. 축구장 약 2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과가 갈라져 있고 일부는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열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열과는 고온으로 약해진 사과에 물이 들어가 팽창해 사과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농사를 한 5, 6년 졌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 있었어요. 지금 기후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과도 적응을 못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주고. 이런 사과는 금방 썩는 데다 단맛도 떨어져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해당 농가의 경우 재배하는 사과의 약 65%에서 열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2.7배 많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사과가 열과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낙과되고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렇게 돼서 야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열과 현상에 따른 피해는 예산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예산 지역 전체 사과 농가의 약 30%에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예산 황토사과 축제도 개막을 5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폭염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매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 보장 내용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게끔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면 충남농업기술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에 강하고 지역에 알맞은 종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배 적지를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옮기는 등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차광막 설치와 수시로 물을 뿌리는 방법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유하는 의식의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순창군이 적성지구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상수도 시설을 개발합니다. 391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사업은 취수장과 정수장을 증설하고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창군은 물 부족과 수질 불량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이용해온 지역 주민 등 8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의 수돗물 수요 증가와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의 건강과 위생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전북 지리산 낙농업 협동조합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낙농협은 55개 낙농가와 가축분뇨 반입 처리 계약을 맺고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장 선정으로 분뇨 처리로 인한 악취를 개선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권위주의를 탈피한 전북 정치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사구시 행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이원택 위원장으로부터 시작된 전북정치 힘빼기 작업은 예산 정국에서 김관영 도지사, 윤준병 의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박혜승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두고 지역구 단체장뿐 아니라 지방 정치권 인사들과 격이 없는 대화와 관계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권위주의에 매몰된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권 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극적으로 타결된 전주 종합리 사이클링 타운 해직자 전원 복직은 전북 정치권의 탈권위주의가 가져다준 대표적인 성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지역구 이익과 국회의원 권위를 떠나 사태 해결을 최선의 가치로 인식한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이 결국 불가능했던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해고자 복직을 이뤄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관내 어린이집 2곳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산면의 운교 어린이집과 월락동의 서남 하나 어린이집은 2029년까지 5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됩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업 내용과 방식을 공유하는 수업 나눔 박람회를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수업 나눔 박람회를 11월 2일 전주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수석교사와 수업혁신지원단 교사 등으로 구성된 92개 팀이 유초중 특수학 교육 현장에 적용해온 혁신적인 수업을 소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나 챗GPT를 활용해 진행하는 수업도 보여줍니다. 도내 83개의 교육학습 공동체가 연구해온 독서 글쓰기 교육과 과학 발명 교육에 대한 체험 전시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의료계 집단 행동 등 긴박한 상황에서 소임을 다한 소방공무원들에게 포상 휴가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과 특수대응단, 도내 소방서 인력 등 3,300여 명입니다. 도내 소방공무원 정원의 대부분이 휴가를 얻는 셈입니다. 휴가는 하루이며 올해 안에 소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